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랜만에 꽤 기다려지는 다음 주인데요. 상장을 하는 종목이 무려 5개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청약한 종목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유난히 기대 반, 걱정 반 상태이실 텐데요. 벡트와 MNC 솔루션이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주기를 바라며 상장의 체크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보시면 디지털 사이니지 회사였죠.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공모가도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3,900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깔끔하게 다 소화가 됐습니다. 자, 확약은 수요 예측대 3.11%에서 배정 후에는 13.78%까지 올라갔네요. 10% 넘긴 게 꽤 오랜만이기는 하죠. 이 중에서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34.65%에서 31.07%까지 줄어듭니다. 자,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66억 원에 달하는 아주 소형 사이즈.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전혀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60.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27.88%, 그 다음에 외국 기관이 11.78%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건이요. 확약은 13.78%에 유통가능 금액이 166억 원, 기존 주주 전혀 없고 시가총액은 약 535억 원. 회사가 흑자면서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고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에 기존 주주가 없다? 그냥 공모주 조건으로서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수준인 것 같아요. 회사의 뭐 전망이라든지 내실 이런 거 다 떠나서. 자, 우리 지금 11월 20일에 위츠 이후로 엄청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가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위츠를 보시면 위치가 흑자에다가 공모가가 밸류 상관없이 10,000원 미만이기는 했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20.35%로 낮은 편에 속했고 유통가능 금액은 200억 원 초반대, 시가총액은 795억 원. 요 조건으로 상장일의 고가 기준 273%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만 놓고 봤을 때 벡트는 흑자에다가 공모가가 3,900원으로 더 싸고 유통가능 금액도 100억 원대에다가 시가총액이 535억 원. 그래서 이게 수급이 붙으면 훨씬 가볍게 훨훨 잘 날아갈 수 있는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위츠 뒤에 공백기가 꽤 길었고 그 중간에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해서 수급이 신규 상장주에 또 얼마나 붙어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초부터 조금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주당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봤을 때 약 4,853원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공모가보다는 24% 높은 수준. 요게 우리가 앞서서 최근에 수요 예측이 나왔던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 합리적인 수준이더라고요. 최근의 종목들은 24년 추정치, 25년 추정치 끌었어도 여전히 공모가 밑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한 밸류니까 수급 펌핑 와줬을 때 잘 팔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매 청구권은 없고요. 풀청약자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29.2%, 약 5,039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이 조금 약하다고 해도 저는 100에서 150%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주말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정치 테마주로의 수급 분산 가능성은 존재하고 동시상장이라는 변수도 있기는 해서 상장일에 보면서 좀 대응해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같이 붙은 MNC 솔루션 보겠습니다. MNC는 방산용 모션 컨트롤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K방산주. 흑자고 실적 성장세도 좋은데 문제는 EV 에비타로 공모가를 아주 뻥튀기 시켜놨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18.75% 낮은 65,000원에 확정이 됐었죠. 주관사는 KB, 삼성, 키움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볼게요. 우리사주의 정확한 미달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48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38만 7,858주나 실권이 발생했어요. 청약률은 19.20%를 기록했습니다. 이 미달분이 일반 투자자한테 최대치까지 추가로 배정이 됐고 기관 투자자와 주관사들도 추가로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중에서 미납이 한 건 발생했어요. 3천주 실권주가 발생해서 요거를 또 주관사들이 추가로 인수 비율대로 나누어서 인수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사주 청약 결과만 따로 놓고 보면은 청약률은 19.20%, 이로써 1인당 배정 금액이 약 1억 5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청약에 참여한 1인당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더본 코리아의 1,000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아무튼 실권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나왔죠. 지금 확약은 신청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당연히 없고요. 유통가는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확약이 전혀 없이 지금 우리 사주 미달분이 더 넘어왔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97%에서 23.51%로 오히려 증가했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399억 원의 규모입니다. 무겁습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국내 기관이 65.82%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27.88%, 그 다음에 외국 기관이 6.30% 순서예요. 뭐 팩트와 비슷합니다. 기존 주주가 전혀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건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사주 청약률은 19.20%, 확약은 전혀 없고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23.51%인데 기존 주주 비중 없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399억 원, 시가총액은 약 5,950억 원. 조건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확약이 없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다는 부분이 반전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우선은 내 맘대로 주가 계산부터 다시 해봤어요. 24년 예상순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약 61,988원 나오더라고요. 공모가보다는 4.63% 정도 낮은 수준. 그렇다고 하면 사실 유통시총 1,000억 원대의 종목에서는 밸류 매력이 좀 확실히 있어야 그나마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수급이 완전히 최상이 아닐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산일전기 같은 종목, 섹터 매력, 뭐 가격 매력 다 있었던 거. 얘는 확약도, 최종 확약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반면에 수요 예측이 부진했던 아이스크림 미디어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아무래도 상장일에 성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MNC 솔루션이 지금도 약간은 여전히 고평가고 수요 예측이 워낙에 부진했어서 상장일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로 공모가에 받은 기관과 일반 청약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가 밑에서 던질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없다는 거. 그리고 벡트가 시초가부터 빵 떠서 출발한 뒤에 좀 빠르게 밀리는 패턴이 나온다면 수급이 MNC 솔루션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주 미달분을 주관사가 인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증권사들이 본인들 손실 없이 정리를 하기 위해 힘을 쓸 가능성은 좀 없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해봤습니다. 저는 약간은 괘씸죄를 적용해서 패스하긴 했는데요. MNC도 좋은 성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약 62,000원 정도 고선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상장일에 10% 넘는 손실 구간에 닿게 된다면 혹시나 그렇다면 매수 시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당일에 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어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내 설렐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럼 16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